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가 옆집 로리와 친구가 된 후 마치 가족들이 모리와 로렌스 가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대저택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궁전과 다름없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모두의 발걸음이 처음부터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베스는 그곳을 지키는 사자들을 넘어서기가 무척 어려웠죠. 가장 거대한 사자는 바로 로렌스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직접 마치가를 방문하시어 소녀들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하거나 유쾌한 말을 건네고 어머니와 옛 추억을 나누자 겁많은 베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자는 그들이 가난하고 로리는 부유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호의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리 스스로가 마치가의 식구들에게 깊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인의 다정한 환대, 소녀들의 활기찬 우정, 그리고 그 소박한 보금자리에서 얻는 위안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자매들은 이내 자존심을 잊고 누가 더 많은 친절을 베푸는지 따질 새도 없이 서로에게 아낌없는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무렵 정말 많은 즐거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우정은 마치 봄날의 풀잎처럼 무럭무럭 자라났죠. 모두가 오리를 좋아했고 로리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교사에게 마치가의 아가씨들은 정말이지 훌륭한 소녀들이에요. 라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저놈 특유의 유쾌한 열정으로 소녀들은 외로웠던 소년을 기꺼이 그들 삶의 한가운데로 맞아들였고 로리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 소녀들과의 교제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나 여동생들의 온정을 경험하지 못했던 로리는 이들이 가져다주는 밝고 따뜻한 영향력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분주하고 활기찬 그들의 생활은 로리 스스로가 이전에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지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그는 책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흥미롭게 느껴져 브룩 선생님은 계속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리가 늘 핑계를 대고는 마치 가로 달려갔기 때문이었죠. 로렌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잠시 쉬게 하고 나중에 만회하면 되지. 옆집의 자애로운 부인이 그러더구나. 로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젊은이들과의 어울림과 즐거움, 그리고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아무래도 그녀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마치 손자라도 되는 양 그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한 건가 싶기도 하고 행복하다면 로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어라. 저 작은 수녀원 같은 집에선 말썽을 피울 일도 없을 테고 마치 부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단다. 정말이지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지요. 연극이며 그림 같은 장면들, 눈썰매와 스케이트를 즐기던 유쾌한 시간들, 낡은 응접실에서의 정겨운 저녁들, 그리고 때로는 대저택에서 열리는 즐거운 작은 파티들까지. 매그는 원할 때면 언제든 온실을 거닐며 꽃다발에 취해 행복을 만끽했고 조는 새로운 도서관을 샅샅이 뒤지며 책을 읽어댔고 그녀의 날카로운 서평으로 할아버지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에이미는 그림을 모사하고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으며 로리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태도로 마을의 영주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는 아무리 웅장한 피아노를 간절히 바라도 매그가 일컫는 그 황홀한 저택으로 용기를 내어 갈 수 없었습니다. 조와 함께 딱 한 번 가본 적은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녀의 소심함을 미처 알지 못하고 두툼한 눈썹 아래로 그녀를 빤히 응시하며 어이 하고 크게 말씀하셨을 때 베스는 너무나 놀라 어머니에게 발이 달달 떨렸다고 이야기하며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는 아무리 그토록 좋아하는 피아노를 위해서라도 두 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설득이나 유혹으로도 그녀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베스의 이런 사정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로렌스 할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를 바로잡으려 나섰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마치 부인을 잠깐 찾아온 길에 교묘하게 대화를 음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위대한 가수들, 들었던 멋진 오르간에 대한 이야기를 정겹게 풀어놓으시며 얼마나 유쾌한 일화들을 들려주셨는지 베스는 저만치 떨어진 구석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홀린 듯 조금씩 할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의자 뒤편에서 그녀는 멈춰서서 그 흔치 않은 광경에 크게 뜨인 눈과 발갛게 물든 뺨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베스를 파리 한 마리 보듯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로리의 음악 수업과 선생님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마치 이제 막 생각이 난 듯 마치 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로리가 음악을 소홀히 하는데 실은 너무 빠질까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너무 쓰이지 않아 불쌍하더군요. 혹시 아가씨들 중에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연습하며 피아노 조율도 좀 맞춰줄 사람은 없을지 어떠신지요? 부인. 베스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 유혹은 정말이지 뿌리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손뼉을 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기 위해 두 손을 꽉 모았습니다. 그 웅장한 악기를 연주할 생각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았죠. 마치 부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로렌스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작은 그덕임과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만날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집 반대편 서재에 틀어박혀 있을 때도 많고 로리는 자주 외출하니 말이죠. 하인들은 9시 이후엔 응접실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치 가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서자 베스는 이 마지막 조건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기에 용기를 내어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가씨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고 싶지 않으시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바로 그때 베스의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손을 쓱 잡았고 그녀는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감사함이 가득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 할아버지, 정말 아주 많이 그러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는 위협적인 소리 없이 아주 상냥한 눈빛으로 베스를 내려다보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아가씨로구나. 베스는 가슴 졸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베스라고 해요. 저는 피아노를 정말 사랑해요. 아무도 제 연주를 듣지 않고 또 방해받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실히 약속해 주신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례하게 들릴까봐 걱정하는 듯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씨. 우리 집은 하루 절반쯤은 텅 비어 있으니
얼마든지 와서 마음껏 피아노를 쳐도 좋다. 오히려 내가 고맙겠구나.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세요. 할아버지의 다정한 시선 아래 베스의 뺨은 장미처럼 붉어졌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을 감사하게 꽉 쥐었습니다. 귀한 선물을 주신 그 마음에 감사할 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베스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시더니 몸을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추시며 사람들이 좀처럼 들어볼 수 없었던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너처럼 눈이 맑은 작은 아가씨가 있었단다.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아가씨.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베스는 어머니와 함께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자매들은 집에 없었기에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병원에 있는 환자들 인발리드이라 부르는 동생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서둘러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얼마나 즐겁게 노래를 불렀던지요. 잠결에 에이미의 얼굴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신용을 하는 바람에 모두가 깔깔 웃어댔습니다. 다음 날 로렌스 할아버지와 로리 젊은이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본 베스는 두어 번 망설이다가 드디어 연문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마치 생쥐처럼 소리 없이 응접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그녀의 우상 같은 피아노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우연처럼 피아노 위에는 예쁘고 쉬운 악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스는 덜리는 손가락으로 주위를 살피며 자주 멈춰서서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웅장한 악기에 손을 댔고 그 순간 두려움도 자신도 세상 모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음악이 주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의 목소리 같았으니까요. 베스는 해나가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피아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밥맛을 잃은 채 그저 벅찬 행복감에 젖어 모두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작은 갈색 두건은 거의 매일 생울타리 사이를 헤치고 로렌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드넓은 응접실은 아무도 모르게 드나드는 선율의 정령이 깃든 공간이 되었죠. 베스는 로렌스 할아버지께서 당신이 좋아하시던 옛 선율을 듣기 위해 서재 문을 자주 열어두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리가 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복도에서 조용히 보초를 서 주었다는 사실도 몰랐죠. 선반에 놓여있던 연습곡과 새로운 악보들이 오직 그녀만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집에서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그저 자신에게 그토록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할아버지의 친절함에 감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베스는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소원이 늘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도 많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이 행운이 바라고 바라던 모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축복에 깊이 감사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베스는 그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할아버지의 그 중요한 방문이 있은 후 베스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로렌스 할아버지께 슬리퍼 한 켤레를 더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너무나도 친절하신데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 아가 할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실 게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야. 언니들이 도와줄 테고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엄마가 낼 테니 걱정 마렴. 자신을 위한 부탁은 좀처럼 하지 않는 베스의 소원은 유달리
큰 기쁨으로 들어주셨던 마치 부인께서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외그와 조와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도원을 정하고 재료를 사서 슬리퍼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보라색 바탕 위에 차분하면서도 발랄한 펜지꽃 무늬가 너무나도 적절하고 예쁘다고 의견이 모였죠. 베스는 야무진 손놀림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바느질했고 어려운 부분은 언니들의 도움을 받으며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워낙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누구도 실증 내기 전에 슬리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간단한 감사 편지를 쓴 후 로리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가 일어나기 전 어느 날 아침 서재 책상 위에 몰래 갖다 두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는 설렘이 가시고 나자 베스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날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베스는 자칫 까다로운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오후 베스는 심부름을 나가며 불쌍한 조안나 인형에게 매일 하는 운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응접실 창문으로 머리 3개, 아니 4개가 번갈아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베스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 손들이 흔들리고 기쁨에 찬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야. 빨리 와서 읽어봐. 예, 베스. 할아버지가 언니한테 이걸 보내셨어. 에이미가 주책 맞을 정도로 부산스러운 몸짓으로 외쳤지만 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가 창문을 쾅 닫아버리며 에이미의 말을 끊었기 때문이었죠. 베스는 잔뜩 얼떨떨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에 다다르자 언니들이 베스를 붙잡아 마치 승리한 장군을 모시듯 그녀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길 봐, 저길 보라고. 베스는 언니들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고 이내 기쁨과 놀라움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담한 피아노 한 대가 서 있었고 반짝이는 검은 뚜껑 위에는 마치 간판처럼 엘리자베스 마치 랑겔 아고 쓰인 편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한테요. 베스는 조의 팔을 붙든 채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벅차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귀여운 베스에게 온 거야. 할아버지 정말 멋지지 않아?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어. 여기 편지 안에 열쇠가 있어. 우리가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아. 조가 언니를 와락 안으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언니가 읽어줄래? 나는 너무 얼덜덜해서 못 읽겠어. 아, 정말이지 너무 아름다워. 베스는 너무나 엄청난 선물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의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조가 편지를 열더니 첫 구절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마치 양께 존경하는 귀하께. 와, 편지글이 정말 멋져요. 나도 누가 이렇게 편지 써줬으면 좋겠네. 에이미는 옛날 방식의 우아한 표현이 무척이나 근사하다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슬리퍼를 받았지만 너의 슬리퍼만큼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없었단다. 조가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펜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란다. 이 슬리퍼를 볼 때마다 다정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너를 떠올리게 될 거야. 나는 빚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 늙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잃은 어린 손녀의 유품이었던 피아노를 너에게 보내는 것을 허락해 주리라 믿는다. 진심으로 감사와 안녕을 기원하며
너의 고마운 친구이자 겸손한 시종으로부터. 제임스 로렌스가. 자, 베스.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영광이야. 로리가 그러는데 로렌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손녀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셨는지, 그리고 그녀의 작은 물건들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는지 말이야. 생각해봐. 할아버지께서 그 손녀의 피아노를 너에게 주신 거라고. 그게 다 내 큰 푸른 눈과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덕분이야. 조는 전율하고 있었지만 지금껏 보지 못했던 흥분으로 상기된 베스를 달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촛대를 받칠 수 있는 깜찍한 장식들도 봐. 주름 잡힌 멋진 초록 비단의 한가운데 박힌 금빛 장미, 예쁜 악보 꽂이랑 의자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해. 매그가 피아노를 열어젖히며 그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겸손한 시종, 제임스 오렌스라니. 할아버지가 언니한테 이렇게 쓰셨다니 믿을 수 없어요. 언니들한테 말해줘야겠어요. 분명 근사하다고 할 거예요. 편지에 몹시 감명받은 에이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아가 어서 쳐보렴. 우리 아기 피아노 소리 한번 들어보자꾸나. 늘 가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해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베스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모두는 지금까지 들어본 피아노 소리 중 가장 놀랍고 아름답다고 입을 모았죠. 피아노는 분명 새로 조율되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상태였지만 저는 그 진정한 매력이 아름다운 검은색과 흰색 건반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고 빛나는 페달을 밟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한 베스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서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네. 조간 웅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사실 조의 머릿속엔 어린 베스가 정말로 그곳에 갈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야죠. 생각하다가 또 껌먹기 전에 지금 바로 갈게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란 가운데 베스는 망설임 없이 정원을 가로질러 울타리를 통과하고 로렌스 저택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살다 살다 이런 희한한 일은 처음 보겠네. 피아노 때문에 애가 정신이 나갔구만. 제정신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을 텐데. 해나는 베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리쳤고 다른 소녀들은 마치 기적이라도 본 듯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베스가 그 후로 무엇을 했는지 알았다면 훨씬 더 놀랐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베스는 생각할 틈도 없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내 들어와 하는 거친 목소리가 들렸고 베스는 곧장 문을 열고 로렌스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잔뜩 놀란 얼굴로 할아버지를 마주한 베스는 조그맣게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할아버지. 그러나 베스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너무나도 다정한 눈빛에 할 말도 잊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어린 손녀를 잃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며 베스는 두 팔로 할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는 따뜻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집지붕이 통째로 날아갔더라도 할아버지는 이보다 더 놀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이 세상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좋으셨습니다. 그 작고 순진한 입맞춤에 할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감동하고 기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집스러움과 딱딱함이 눈 녹듯 사라졌고 할아버지는 베스를 무릎에 앉히고는 자신의 주름진 뺨을 베스의 발그레 한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마치 잃었던 어린 손녀를 다시 품에 안은 듯한 기분이었죠.
그 순간부터 베스는 할아버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을 알아온 사이처럼 편안하게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감사는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베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할아버지는 그녀를 현관문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악수를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자에 손을 얹으며 위풍당당하고 꼿꼿한 자세로 걸어갔습니다. 그분 본연의 모습처럼 멋지고 늠름한 노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언니들의 반응은 강양각색이었습니다. 조는 만족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미는 놀라움에 창밖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매그는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아니, 세상이 망하려나 봐. 베스와 로렌스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사랑과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